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네, 유한타증권의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SM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SM의 1분기 영업이익 좋았습니다. 연결로 154억을 기록을 해서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달성하였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컨센서스를 무려 4~5배가량 상회하는 아주 좋은 기록이었는데요. 핵심 법인별로 보게 되면 본사가 174억으로 아주 좋았고, 재팬, 드림메이커, CNC 등은 적자, 키스트는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핵심 5개 법인 외에도 SM은 수십 개에 달하는 종속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들에서 주로 적자가 나고 있었던 것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좀 아쉬웠던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타 종속회사에서 흑자가 났습니다. 주 요인은 디어유라고 하는 법인인데요. 실적은 매출액 89억에 영업이익 32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디어유라고 하는 법인은 버블이라고 해서 그 SM이 론칭을 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티스트와 팬들 간에 모여서 일종의 단체 채팅을 나누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해주는 곳이고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월정액료 한 아티스트당 4,000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디어유의 팬 유저 수가 100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연간으로 봤었을 때 한 12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체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수수료를 제거한 순액으로 매출을 좀 잡고 있다 보니까 매출이 한 89억인 것이고요. 아티스트 정산을 해주고 나머지 이것저것 떼고 난 숫자가 지금 32억이라는 것인데, 요거는 상당히 좋은 숫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버블에 참여하는 아티스트가 더 늘어나게 되고, 또 이들을 추종하는 팬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익이 우상향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버블만 가지고도 연간으로 봤었을 때 100억 이상 이익이 더 증가를 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은 174억으로 좋았고요. 코로나 이후로 보면 분기 최대 실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음반이 굉장히 좋았고, 또한 음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음반을 놓고 보게 되면은 국내 음반 출하량이 한 292만 장이었는데요. 신보가 180만 장, 그런데 구보가 무려 112만 장이나 된다는 게 굉장히 또 서프라이즈한 요인이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NCT의 구보 판매량이 93만 장에 달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구보가 이렇게 많이 팔린다는 거는 그만큼 신규로 유입되는 팬들이 과거의 음반을 많이 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아티스트 활동량이 좀 쉬어가는 분기라도 이익이 잘 날 수 있게끔 견인해주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사의 비용 구조도 일정 부분 슬림해졌습니다. 판관비가 줄었고요. 이 판관비가 줄었던 큰 요인은 사용권 자산 상각비가 줄어든 점에 기인을 합니다. 작년도에 그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이 영업 종료를 하였습니다. 영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차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비용은 줄지가 않았었는데요. 이번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게 이제 완전히 제거가 되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은 핵심 지표 중심으로 음반 음원이 좋았고, 비용이 줄게 되면서 좋은 실적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 여러 법인 중에서 CNC만 좀 하나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매출은 20% 정도 빠졌고, 영업 적자는 많이 나긴 했습니다만 전년 대비로는 소폭 줄었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이익이 개선이 되었던 이유는 영상 콘텐츠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익단에서 오히려 개선 효과가 발생한 것이고, 줄어들었던 매출의 대부분은
기존의 이제 광고 매출 중에서 저마진에 속하는 프로모션 매출이었기 때문에 뭐 요게 많이 줄어든 거는 아주 큰 타격은 아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SM에 대해서는 실적이 좀 좋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46,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6,000원은 올해 EPS의 타겟 30배를 적용해서 산출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비용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M은 지난 4분기에 일본의 SMC 구조조정 통해서 돈 못 버는 케이블 2개 채널을 폐국해왔고 동경 레스토랑 법인도 접었습니다. 또한 코엑스 RT용 관련 비용도 이번 분기 통해서 이제 없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전부터 SM이 추구해왔던 비용 관리의 성과가 일정 부분 숫자로서 보이고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SM은 지난 4분기 때 어닝 쇼크가 나왔고 또 3분기 때 쇼크가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올 1분기에는 비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그 숫자가 좀 잘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확인시켜 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위버스와 브이라이브가 통합을 하게 되면 SM이 지금 의존을 하고 있던 이 브이라이브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플랫폼 그 전략 측면에서 차질이 올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메시지가 아직까지는 좀 부재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이로 인해서 엔터주 중에서는 상대 매력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SM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